대한민국은 대체 불가의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영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순방 내용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수석 보좌관 회의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직접 민생 관련 국정 현안들을 챙겼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 매석 강화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 기자, 방금 보신 내용 외에도 오늘 회의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순방 중에 화상으로 회의를 열었다. 네. 이것도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화상 이 수보회의가 정례화되는 건 아닐지 좀 제가 다 걱정인데요. 그렇군요. 네, 네. 지난번에 G7 당시에도 이탈리아에서 한번 열려가지고 네. 청와대 직원들이 일요일 밤에 다 같이 그 소집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랬죠. 모니터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이제 시차가 밤낮이 완전히 바뀌니까 참모들 참 힘들겠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도 우리 국민 힘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민생 챙겨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중동 상황이 다시 좀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국제 유가 출렁이고 있다. 이게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 좀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정책도 계속 좀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선언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네. 이번 성과가 우리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정부에서 좀 챙겨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였어요? 사실 몸이 뭐 10개라도 모자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주무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에 굉장히 그냥 매진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수보회의, 화상 수보회의? 뭐 대통령께서 공무원이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해진다. 그 말씀 자주 하셨는데요. 네. 본인이 뭐 제1호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유가와 그에 따른 물가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렇죠. 그리고 주식 문제까지 대통령이 그 외국 순방하더라도 놓칠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참모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부처의 또 장관들과 협의하지 않을까 네네네. 뭐 그런 기대가 듭니다. 네. 아마도 대통령이 국내에 없더라도 국정을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 그대로 국정 운영에 어떤 공백이 없게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 같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부터 7박 10일간의 미국 중남미 순방 일정이 시작됐죠. 이재명 대통령 첫 순방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지금은 브라질로 향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일정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일단 우리 시간으로 아주 이른 새벽에 브라질리아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 초청으로 이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 방문을 한 건데요. 이 브라질 방문은 처음이지만 룰라 대통령 벌써 여러 차례 만났었거든요. 지난 2월에 우리나라 또 국빈으로 방문을 하기도 했고 네. 지난달에 또 G7 다자 외교장에서도 만났어요. 이때 중계 화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두 정상이 대화하는 모습 잡히기도 했거든요. 네. 네, 소년공 출신이라는 또 공통 분모도 있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난 만큼 남다른 우정과 또 두터운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 대통령을 룰라 대통령이 국빈으로 맞는 만큼 네. 성대한 환영식 준비가 됐었고 네. 화면에서 아까 잠시 나왔는데 C390 수송기 안에 대통령이 직접 들어가서 시찰을 하는 그런 장면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네네. C390이 브라질에서 제작한 대형 수송기예요. 근데 아. 올해 12월에 1호기를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 공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총 네. 3호기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재원인지를 직접 현지에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빈 방문인 만큼 정산, 오찬, 만찬 등 그 국빈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성대한 그런 행사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열과 풍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좀 기대해 볼 만 하고요. 또 브라질에서 사흘간 머무는데 브라질리아에서 정상회담 예정돼 있고요. 또 상파울루로 이동을 해가지고 네. 경제 일정도 합니다. 세일즈 외교 일정을 하는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하고요. 네. 이후에 또 연달아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칠레, 아르헨티나 일정도 함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29일부터 칠레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7월 네, 29일부터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네. 칠레를 방문하고요. 정상회담 있고 여기서도 역시나 한국과 칠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열리고요. 네. 이어서 또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하는데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정상회담과 또 우리 현지에 있는 동포들을 만나는 일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독일은 동포 간담회만 이제 열리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네. 동포들 만나고 귀국길에 오르는 일정 준비돼 있습니다. 네, 뭐 독일 총리와는 얼마 전에 만나셨으니까 맞습니다. 일단 동포 간담회 하고 기름 넣고 오는 그런 일정.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 남미 순방은 이번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다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경제나 자원 분야에서 협력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좀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의 특징이 기존에 우리가 국가 원수들이 하는 세일즈 외교를 넘어섰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네. 이른바 경제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낸다. 즉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남미 이 순방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미는 그냥 브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 브릭스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인가요? 중국까지.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강대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브라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1차적 목표인 것 같은데요. 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게 군사 측면에서의 상호 방위 조약을 제외하고 정치, 경제, 안보, 통상, 문화까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상호 방위 조약만 안 맺는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그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국제 정치에서의 위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네. 즉 한국이 세계 글로벌 안보 부분에서도 브라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동북아 문제, 네. 북한 문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또 미국 관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역량에서도 브라질이 아마 압도적일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마실 커피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광물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광물이 실제로 전략 자산이 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광물 자원을 다각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루트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브라질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중남미 쪽에 이른바 이 K컬처가 네. 엄청난 지금 열풍입니다. 대단하죠. K컬처와 더불어서 뷰티 산업 이런 부분들도 브라질, 남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가 됩니다. 평론가님 말씀 중에 가장 귀에 걸리는 부분이 단순히 세일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외교 관계를 만든다.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계속 시절이 흐르면 과거에 했던 것들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속 가능성 5년, 10년 뒤를 바라보는 그런 길을 만든다. 그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인 대목이었고요.
사실 아까 우리 그 최 기자가 얘기도 했지만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봤는데 마치 이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작년부터 케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어린 시절 소년공이었던 뭐 그 점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좀 그 데자뷰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번에 좀 케미가 다시 한번 발휘가 될까요? 그렇죠. 뭐 동병상련의 마음들이 깊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 노동자 출신이었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전 정부로부터 탄압받은 야당 지도자였다. 네, 네. 룰라 대통령은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 점들도 있고요. 또 이 국제 정치의 관계에서 미국의 우방국이면서도 교역 문제에서 미국과 또 불편함을 가지고 네. 있다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좀 친근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제 정치에서 뭐 개인적 친분감이 있더라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네.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건 환대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난번에 룰라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엄청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네.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도 브라질에 와서 엄청난 환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성과를 내는데 좋은 분위기 형성이 될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순방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1박 2일간의 샌프란시스코 순방, 핵심 키워드는 AI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내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대한민국은 참으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1906년 대지진의 폐허를 딛고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된 샌프란시스코처럼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 모두의 의지와 노력으로 IT 강국을 일궈냈고 이제는 글로벌 AI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기업가치 합계 2경원이 넘는 대한민국과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오랜 시간 뜻을 모아 준비해온 대규모 AI 투자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꿈꾸시는 AI 시대의 담대한 미래를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0년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미국 시트콤 프렌즈의 주제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당신도 제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때 AI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더 크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AI의 미래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서밋 관련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최 기자, 사실 선언문 내용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젠슨 황 CEO도 그렇고 알트만도 그렇고 한국에 왔을 때 네. 대통령과 뭐 차담을 한다던가 잠시 환담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이제 약간 익숙해지긴 했어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이번에 그 연장선상에서 확대된 어떤 느낌? 스케일이 다르죠. 네, 예. 심화된 느낌이 있어서 네. 사진과 그 내용들을 보고서 놀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대1로 이렇게 만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이경 같이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네. 살면서 경이라는 단위를 잘 써보지 못했는데 개념이 사실은 별로 없죠. 예, 네. 이경 다 모으면 이 네. 기업 가치가 이경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름만 되면 아는 뭐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오픈 AI 샘 알트먼, 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무데이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은 물론 또 우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또 이혜진 네이버 의장 이렇게 네네. 다 모였고요. 좀 뒷얘기긴 한데 상황을 좀 사전에 제가 좀 취재를 해봤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엔트로픽과 오픈 AI는 알아주는 라이벌 관계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는 게 과기부나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건 어려울 거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아마 맞을 텐데 아마 이 대표들도 이렇게 정말 내로라는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자리를 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불편해도 이런 자리는 그럼요. 나가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온 것 같고요. 네. 이걸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네네. 각국 정상들도, 세계 다른 정상들도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을 아마 세계 다른 정상들이 좀 네.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이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샘플한 AI 선언을 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이 AI 공급망 핵심 국가가 되겠다. 우리가 세계 AI의 허브가 되겠다. 믿고 따라와달라. 뭐 이런 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지난달 우리 서남권 등에 이제 4,700조 규모 대규모 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을 소개하면서 이제 네. 이 이경 글로벌 기업과 함께 이 과정 함께 하겠다. 네. 인공지능 황금 시대에 초입해서 뭐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있었던 유엔에서 이제 대통령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때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스피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AI 전도사가 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서밋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각인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일즈가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안보적 측면이 아니라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AI 반도체의 글로벌 구조조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본부가 미국에 있더라도 동아시아권에 어떤 첨단 기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첨단 기지가 있어야 될 곳이 위치가 어디냐? 결국 일본이 아닌 거죠. 네. 대만은 중국과 너무 가깝고, 네. 그럼 한국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3대 메가 프로젝트처럼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반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미국에서도 투자를 같이 해라. 그렇죠. 라는 식으로 지금 이번에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자면은 미국의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또는 한국의 SK라든가 삼성, 그다음에 대만의 TSMC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 동맹이 구축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AI 선언은 미국 본토에 AI 본토에 가가지고 그 동맹을 만드는 하나의 기초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지점이 보통 한국 대통령이 외국에 세일즈 외교를 할 때 네. 뭐 국내 재벌 총수들이 따라갑니다만은 그렇죠. 국민연금 이사장이 따라가는 거 처음 보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앞서서 국내를 비롯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마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뒤에 뭐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MOU 그 사인을 하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만큼 투자할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에게 투자를 해달라 뭐 이런 맞습니다.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이번 그 서밋 직전에 글로벌 AI 기업 그 CEO들을 같이 만나기도 했지만 그 전에 1대1로 맞아요. 만난 그런 네. 장면들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 만났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젠슨 황, 뭐 샘 올트먼 이미 이제 국내에서 한번 만난 구면이죠. 네,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고요. 네. 이 대통령 이제 이들 대표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이 경제 성장률 크게 올랐고 뭐 수십 년 만에 최고 실적 났다. 여러 차례 감사 인사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산업 생태계 좀 책임져 달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젠슨 황은 이 자리에서 또 우리 SK에다가 뭐 5천억 달러 비즈니스 파트너십 맺을 거다. 이렇게 네. 대통령한테 직접 소개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에도 대규모 투자할 거다. 그리고 LG랑 발전 시스템 같이 협력할 거다. 현대차랑 파트너십 맺을 거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네. 앞으로 어떻게 엔비디아가 우리 기업들과 협력을 할 건지를 대통령한테 또 소개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 기업들도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너무 기대된다. 대한민국과의 이제 앞으로 나갈 길 기대된다는 내용을 전했어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 네 명의 대표 모두 대한민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과 또 우수한 인재, 또 높은 기술 수용성을 그거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이들 파트너사들이 보여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직접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을 때 이게 너무 장기적인 과제고 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오니까 이게 과연 그 실행 가능할 것인가 일부에서 회의적인 시각 혹은 의심한 시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서밋을 통해서 뭔가 이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 국내에서의 3대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와 AI 이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서밋이 다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는. 연동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국내에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할 때 이 부분을 준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내 경제라는 것이 외국의 이 산업 구조 조정과 그대로 연결되어 간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뭐 한국이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그게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과잉 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투자와 시장 개척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투자라는 것이 국내 투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투자까지 상호 침투가 되어야지만이 네네. 외국 기업들도 단순히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국내 회사의 지분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외국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끊어내야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식사하면서 우리는 식구다라고 그렇죠.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저희 영상 마침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서울에서 이뤄진 젠슨 황과 우리 기업 CEO들의 치맥 깐부 회동이 상당히 화제였었죠.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젠슨왕 대표님, 우리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부르는데 식구, 가족의 밥을 같이 먹는 사이로 표현합니다. The family. 패밀리. 예. Family. We are family. Thank you. 우리는 식구다. 한국식으로 한번 해주세요.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식구다. 오늘 바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부총리께서 밥값은 자기가 낸다고. 네, 우리는 식구다. 옆에 뭐 통역이 필요 없는데 그럼요. 단순한 바로 문장이었지만 직관적으로 지금 젠슨 왕도 We are family 바로 그렇죠. 이해했죠. 네. 이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로 뭐 점심이나 아니면 차담이나 뭐 만찬 이런 거지만 굉장히 캐주얼한 상황에서 만났어요. 네. 저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맞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저 밥값은 누가 내는가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인데 쭉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에 젠슨 왕 방한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랑 정의선 회장이랑 깐부치킨 회동을 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한 번 더 재현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건데 스케일이 상당히 커졌죠. AI 서밋 이후에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간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캐주얼한 상황에서 네. 식사를 했어요. 뭐 피시앤칩스, 클램 차우더, 병맥주를 먹으면서 그렇죠. 네, 아주 그냥 캐주얼하게 네. 각본 없이 네, 그렇죠. 이루어진 저런 자리는. 장면인데요. 네, 아까 이제 화면에도 나왔는데 우리는 하니까 다들 식구다라고 네. 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저 장면 나오지 않았는데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어요. 한국에선 밥을 같이 먹는 사이면 식구다. 식구지. 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그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사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반도체, 뭐 AI 시대를 함께 선도하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그런 식구가 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이 총수들도 기꺼이 식구라고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배경훈 부총리 맞아요. 이야기를 밥값, 빼놓을 밥값이 수가 중요하죠. 없는데 네. 이게 과기부에서 어쨌든 주도한 행사기 때문에 배경훈 부총리가 제가 밥값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서 또 농담이 엄청 오갔다고 해요. 그래서 젠슨 황이 이 부총리한테 그럼 나 맥주를 좀 더 시켜도 되겠냐? 여기 네. 있는 사람들한테 다 사줘라 이렇게 네. 했더니 대통령이 여기는 공무원이어서 안 그렇게 또 된다.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네. 하니까 또 좌정 웃음이 터졌다고 하고요. 네, 네. 또 부총리가 또 LG 연구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돈을 좀 많이 버셨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부자가 되기 전에 이렇게 공직자로 모셔왔습니다 해서 돈을 못 벌었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네. 보통 젠슨 황 CEO가 뭔가 분위기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여러 마찬가지고. 차례 만나면서 좀 이렇게 이미 말랑말랑해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퍼포먼스에 굉장히 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사실은 이제 저런 공무원들이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저런 컨퍼런스를 만드는데 저런 컨퍼런스 하나
어레인지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그 이후에 저렇게 캐주얼하게 식사 자리까지 갖는다는 건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농담 비슷하게 패밀리의 F가 푸드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 그 대통령이 우리가 외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이번에 오피셜하게 뭐 트럼프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정관계 사람은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네. 결국은 뭐냐? 철저하게 경제 중심의 이번에 출장이었고 외교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단순한 세일즈를 넘어서서 상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막 상호 종속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이 구글과의 뭐 연대라든가 네. 죄송합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통한 네. 이런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네. 뭐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네. 정말 대체 불가의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AI 이 시장의 핵심이 되었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방문 이틀째 날에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미트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죠.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 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강점이 결합이 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여러분이 함께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여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 일정은 벤처업계 투자자들, 일명 큰손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실리콘밸리를 주요 무대로 활동하는 벤처 캐피탈 업체, VC라고 하죠. 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업체들이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우리 한국의 벤처랑 스타트업에 적극 좀 투자해달라 이렇게 어필하는 세일즈 네. 외교 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진짜 여기에 우리 투자를 하면 진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하겠다 하면서 네.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공단 데리고 가서 이거 봐라, 우리 진짜로 뭔가 지원을 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벤처나 스타트업 정말 실력이 있다, 네. 경쟁력 있다, 투자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투자자인 너희가 네.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는 거다 하면서 이게 바로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가장 성공적인 혁신 모델이다 하는 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의 삼성, 다음 세대의 SK, 다음 네. 세대 현대 이런 걸 만들자, 같이 만들어보자. 세계를 선도할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내보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어떤 벤처 투자사가 왔냐면 네. 그 글로벌 1위 규모예요.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을 단독으로 운용하는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는 어마어마한 투자사가 왔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오픈 AI의 주요 투자사인 세콰이어 캐피털 등 실리콘밸리 상위 6개 네. 벤처 투자사가 자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친 배경에서 이날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네네. 이들 벤처사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양해각서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번에 굉장히 핵심적이었던 맞습니다.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정책실장이 글을 좀 쉽게 잘 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목이 킹메이커와 도원 결의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의미를 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전날 날씨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대통령과 여기 이제 비테크 기업들, 큰 네.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간의 도원 결의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기업까지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후세대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 국민연금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대해 가지고 보증을 써주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게 아마 MOA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네. 이 외국계 그 투자회사들이 한국의 이른바 새로운 스타트업들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당연히 1차 고객층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 아까 말씀드린 식구 개념의 이 관계 동반자가 만들어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네. 손꼽히는 연금 그 규모인데 이번에 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 VC 6곳과 MOU를 맺었다는 거 이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어요. 아까 한번 짚어주셨지만 여기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IMF라든가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에 오면은 꼭 만나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가장 큰 주주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재정 여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는데 6개 우리나라의 금융지수 회사들이 또 전주라든가 전북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전북의 새만금에 새롭게 공항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 공항이 자가용 비행장 역할도 합니다. 그게 그렇군요.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을 찾아오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 측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국민연금이 나서면은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을 흘러갑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네. 상대.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일정 중에 현지 시민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현지인들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 피어 39이라는 부두인데 지금은 이제 관광 명소가 된 곳이에요. 네. 식당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뭐 부두에서 바다 사자도 볼 수 있고 이래서 이제 포토존이 있는 곳인데 네. 이 대통령 여기를 갔어요. 근데 보통 순방에서는요, 이제 몽골에서도 그렇고 막 서울의 거리 이래서 약간 한국과 연관된 곳이거나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정말 그냥 글로벌 관광 명소를 간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인들보다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외국인들, 아예 외국인 관광객 혹은 현지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 곳인데 네, 한국 사람들보다 거기 현지인들 말 그대로 예, 한국 예, 관광객들. 맞습니다. 네. 근데 현지인들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서 이제 알아봤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그러면서 네.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정상인데도 이게 네. 친근함을 표현하면서 아니 우리 딸이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대통령한테 좀 친숙함을 보였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고무적이지 않을까. 네. 사실 다른 나라 대통령이면 좀 관심이 없거나 그렇죠. 혹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그럼요. 대통령을 이렇게 세계 시민들이 알아봤다는 그 장면에서 좀 전 인상 깊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워낙 유명한 관광 명소기도 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 그 두바이 갔을 때 네. 거기서도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 민간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말로 말 거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 네, 그 현지인들 중에. 현지인. 그리고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뭐 이승훈 앵커 필리핀. 알아본 거 아닐까요? 아니, 전혀 요즘에서?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네.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거기에서도 한국말을 이제 공부하고 그렇죠. 곧 여행을 가든 학교를 가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국적들은 굉장히 다양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저런 피어스 39 같은 데서는 네. 워낙 그런 분들이 더 많지 맞습니다. 않았을까라는 네, 네. 생각 혹은 추정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 하계 휴가를 통째로 반납했다고 하네요. 네, 좀 쉬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만 네. 표현이 일을 즐기는 분이다. 뭐 그렇게 저는 눈을 기억을 하고 감으면 있습니다. 휴가라는 표현을 쓰셨던 네, 분입니다. 일하는 게 그렇죠? 재밌고 일하는 게 휴가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같은데요. 네. 특히 저는 이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이 경제의 영역에서 국가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국가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늘 작동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이는 손으로 작동한 것이 우리가 아는 이제 케인즈의 조절 이론이 등장하면서부터 작동하지 않습니까? 네. 현대 이 국가에서는 더 그것이 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한 네.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로서 한번 리더십 분석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주행 함께했고요. 박진영 평론가 그리고 최영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